안녕하십니까. 강릉시장 김훈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의 속에서도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AI 데이터 센터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강릉을 첨단 디지털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한편 국토교통부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사업에도 과감히 도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강릉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강릉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그리고 혁신에 대한 열정이 결합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성장하는 강릉시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AI 중심도시 강릉 도약을 위한 데이터 센터 유치 및 시범도시 조성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데이터 센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강릉은 그동안 여러 차례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으며 다수의 사업 제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데이터 센터 조성 역량과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를 만나 강릉시 남북권 일원에 AI 데이터 센터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사업의 투자 주체는 강릉 DC PEF며 강릉 남북권 일원에 총 1기가와트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3조 8천억 원 규모가 될 것이며 빅테크 기업 등 데이터 센터 실소유자의 내부 설비까지 고려하면 총 69조 8천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첫째,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확보 경쟁에서 강릉의 전력 수급 사정을 고려한 입지 여건이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1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서 AI 중심으로 지역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산업 유치에 따른 세수 확대를 통해서 지방 자립도 확충에 따른 정책 자율성 강화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입니다. 총 5단계로 진행될 이번 사업은 1차로 강동면 안인진리에 시설 건축비 1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빅테크 기업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의 설비가 추가될 경우 총 7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동면 안인진리 300-31 인근 약 9,060평 규모로 추진되는 AI 데이터 센터는 연면적 15,880평으로 지상 4층, 지하 3층 건물 2개 동으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부터 추진된 사업은 올해 1월 최종 건축 허가를 득한 후 전력개통 영향평가를 마치고 현재 한전의 전력 사용 승인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PF 구성을 완료하고 이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현장 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기 준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시행자 측에서 3월 26일 목요일에 사업 현장에서 기공식을 열어 관계자들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1차 안인 AI 데이터 센터 추진과 병행해서 2차에서 5차 AI 데이터 센터도 동시에 추진 중이며 2차 60MW, 3차 80MW, 4차 5차는 총 800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1단계에서 5단계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1기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 특화단지가 강릉에 조성될 것이며 이에 따른 세수 확대 및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매년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 규모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자립도가 현재 16.7%에서 24.3% 내지 32%로 약 7.6포인트 내지는 15.3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강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우전 재원 비중을 줄여서 자체 행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산업의 집적으로 첨단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업체의 관련 산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AI 관련 산업의 직접 일자리도 1천여 개 확보될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전력 수급과 추진 속도가 중요한 만큼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근시일 내에 실체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사업 도전입니다.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사업은 교통안전 등 분야에서 AI를 실증하고 도시 전체를 AI 기반으로 혁신하는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대전, 충북, 충남권과 강원권 두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강원권에서는 1개소를 선정합니다. 사업 추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이고 공모에 선정되면 기본 구상 예산으로 국비 20억 원을 지원하며 향후 조성사업 예산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사업 내용의 큰 줄기는 공공에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은 AI 기술을 개발 실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강릉이 가진 강점은 첫째,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입니다. ITS 세계총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면서 쌓아올린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경험과 자율주행 실증과 스마트 교통 시스템 운영의 기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선도적 스마트 시티 및 AI 기반 사업 경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마트 관련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실증 기반의 서비스 구현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도시 특성과 미래 성장 동력의 시너지입니다. 다양한 도시 특성에서 AI를 융합이 가능하며 시민뿐만 아니라 연간 약 3,500만 명의 관광객이 AI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공모에 선정되면 약 2천억 원의 규모의 사업비리 확보로 미래도시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여 AI 기술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2024년 신축한 도시정보센터를 도시 운영의 핵심 컨트롤 타워인 AI 기반 도시지능센터로 업그레이드하여 시 전반의 행정 서비스 향상, 도시 운영 효율성 증대, 체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민선 8개의 정책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그동안 추진한 모든 전략과 정책이 결실을 맺고 미래 도약의 디딤돌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또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그리고 AI 기반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입니다. 오원하십니다. AI 데이터 센터 특화 단지 조성하고요. 네. 뒷부분에 공모 사업 신청. 공모 사업에 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연관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AI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연관관계가 있고요. 하나는 민간 사업자를 우리가 유치한 것이고 하나는 재정 사업을 공모 사업을 도전해서 우리 지역의 AI 기반을 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공모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강점을 잘 살려서 꼭 유치될 수 있게끔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그 강릉시 CPF로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동부시장 어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잘못 봤는데 예, 어떤 예. 회사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이 예산은 그러니까 이 이제 대표이사가 그 이계통에 오랫동안 SK 쪽에서 근무했던 분이고
상당히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면서 알았는데 일단 데이터 센터는 워낙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금융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지 않는 한 데이터 센터는 그거는 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충분히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인정을 받았고 또 우리보다도 금융기관이 더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금융에서 전체를 다 책임질 정도로 아마 26일 날 오시면 사업자와 함께 그 공사하는 회사 또 금융회사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뭐 부실하지 않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 입지로 지금 동해안이 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네. 좀 들어왔는데 네. 일단 전력 용량, 생산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기에 전력 사용 승인 신청을 지금 이제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받는 거는 한전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력 영향 평가라는 걸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또 한전에 직접 그 문의를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80메가, 40메가, 80메가에 대한 또 300, 500메가에 대한 그 지원을 전력을 대줄 수 있느냐라고 공문으로 우리가 질문을 했었고 또 답변을 받았고 또 마지막 200, 300, 500에 대해서는 그 1호사 뭐 이 고압 전선이 있고 3호사 전선이 있는데 그 300과 500 특히 500은 1호사는 좀 부적합하고 3호사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이라는 다 답변을 받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또 좀 이상한 게 이제 원주나 타도시는 아직 이제 기반이 다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일주일 안에 뭐 해주고 이렇게 빨리 해주는데 저희는 이상하게 좀 시간을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한전과 제가 한전에 여쭤보니까 이번 달 안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강릉 안인 화력발전 네.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지금 한 30-40%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업자가 제가 권유했는데 사업자가 그 믹스 에너지를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믹스 에너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석탄으로 발전된 그런 전기를 쓰지 않고 자기는 한전에서 몽땅 공급받아갖고 공급하는 그걸 쓰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산지소의 어떤 그런 형식을 취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도 제안을 해봤는데 그것을 사업자가 그렇게 썩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들어온다 그래도 안인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전기와의 이제 경쟁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아시다시피 216%의 전기 용량을 이제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강원도로 이제 많이 눈길을 돌리고 있고 특히 우리 강릉이 아주 적지라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선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지막 이제 300메가, 500메가는 별도의 변전소 계획이 한전에서도 27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맞물려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의 지금 80메가, 80메가, 40메가는 기존 이 틀에서 할 수 있으니까. 본 그 TIEL인가 이 등급을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치하는 것은 4등급인데 30%는 공냉식, 70%는 우리의 냉장고에 냉매 있지 않습니까? 냉매 같은 그런 물질로 그 열을 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물 전체 물 사용량은 그냥 생활용수 플러스 소방용수 외에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물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5차까지도 다 같은 방식? 예, 같은 방식입니다. 더 아마 근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더 레벨이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아마 뭐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할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집을 지으면 그 안에 이제 칩을 넣지 않습니까? 칩은 사업자 측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칩을 넣기 때문에 왜 GPU라는 거 있잖아요. 엄청 비싼 거. 그게 뭐 23,000장에서 80메가에도 아마 뭐
뭐 한 3만 장 넘게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에 따라 틀리니까요. 그럼 그 금액이 이제 많습니다. 한 6조. 그러니까 우리 그 공사비에 거의 보면 대다수가 80조라고 해도 대다수가 그 집값입니다. 그리고 물론 건축비도 꽤 많이 들어가죠. 10몇 조 들어가니까요. 1기가에. 여기만 해도 1조 4천억이 들어가니까요. 빅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네. 당신은 안에다가 한 걸로 이 5단계까지를 분리체다 하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그 수요자, 그러니까 그 유저가 원하는 것은 20km 방향 안에 집적되어 있는 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안에 1차, 2차, 3차 부지는 다 완성되어 있고요. 4차, 5차는 산업단지 안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고 또 그동안 협의를 했는데 사실 한 개를 땅을 이제 4차 사업 부지를 먼저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경자청 공모에서 그 정보가 서로 이렇게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예자유치 3억 불짜리로 징빙도 넣고 했는데 다른 업자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6필지 중에 4필지를 살려고 했던 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됐으면 거기다 300메가 딱 오늘 같이 발표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우리 산단, 우리 포스코 산단에 부지를 이용하려고 지금 계속 한 서너 차례 포스코하고 협의했고 좋은 결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그 부분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해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이 자료 안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또는 정밀하게 추가 제공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는 그날 26일 날 기공식 날에 하나금융에 상당히 고위직이 오실 겁니다. 그럼 그분이 발표해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그 뭐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이 AI 데이터 센터는 유저가 생기면 서로 돈을 대려고 합니다. 사용처가 딱 잡으면. 근데 그것도 지금 여러 곳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애국 자본도 얼마든지 우리한테 보여준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챗 GPT를 통해서 치면 국제적으로 금융기관에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고 또 그 돈을 대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다 이렇게 공인된 분들이기 때문에 또 저는 그 대리인들을 만났습니다만은 하여튼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26일 날에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시행사 관련자들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시의 입장에서 26일 날 기공식에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제가 일전에 우리가 건축허가 나가면서 일부 우리 전영래 부장님한테 오프 더 레코드로 좀 집중 제가 말씀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쯤 이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또 우리 언론인을 대상으로 보고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이제 여기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셨지만 이 빅테크 기업 쪽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그렇죠. 미리 데이터 센터를 마련해놓고 이제 협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예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1기가가 결정됐고 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 보통 큰 기업들이 그 인허가의 리스크 때문에 잘 선뜻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건축허가까지 다 나갔기 때문에 또 아까 여기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9월이면 그 실지 빅테크 수요자께서 또 실지 현장 확인을 또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또 같이 그 회의하거나 이야기한 내용을 들었고 서류상으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실사 남아있던 게 9월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처 그 빅테크 5개 중에 하나의 이제 수요자가 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특히 우리 이 자국 외에 다른 데 할 때 보니까 허가가 다 나야지만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단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인허가의 리스크가 워낙 커서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아마 낭패 본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조건이 완성됐을 때 그때 그분들이 이제 뭐 시작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쉬울 게 없는 분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 여기
1단계부터 4, 5차 단계까지의 사업 규모는 이 빅테크 기업과도 협의가 그렇죠. 되고 있는 예, 부분인가요? 그러지 않으면 시행사업자인데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사업자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확고한 지식이 충분했고, 보통 다른 분들은 이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배웠는데 지식이 상당히 많았고, 또 함께 온 분들이 보통 뭐 자산이 한 1,000조씩 되는 분들의 대리인들, 이런 분들과 함께 왔었고, 실제 또 거기 관련 서류를 보면 여기 다 이제 첨부돼 있는, 아직 첨부를 안 했는데 우리한테 낸 서류에는 모든 서류가 다 특히 재정 부분에 있어서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실제 제가 또 2분 정도는 만나봤고요. 또 하나금융은 직접 제가 본부장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업은 이 돈이 워낙 많이 드는데 자기 에코티, 자기 자본도 빌려서 됩니다. 그 자기 자본을 그 어떤 분이 재산이 한 1,000조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 3억 불, 5억 불 이렇게 그 증빙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장교 증명과 같은 거라 가지고 은행들도 그런 자기 자본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본 없으면 은행에서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로 짐작하면 사업자의 능력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규모면은 국내에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제가 알기로는 80메가 정도도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예, 지난번 이 정부 들어서 20메가 울산에서 한 게 최고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80메가 정도는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군데서 80메가짜리 주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해남 어디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력 공급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음 주 26일에 그 한전 쪽 얘기도 좀 들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에는 한전 쪽 얘기는 네. 저희 공문을 아까 내가 받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미 문서로 네. 80메가 가능, 40메가 가능, 80메가 가능, 300메가 가능, 1호사는 불가, 500메가 3호사는 가능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혹시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를 제가 공유하고 싶은데 한전에서 원치 않더라고요. 예. 자체 서류로. 결국은 이제 자본하고 전기 두 가지 아닙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할 때 자본하고 전기 수요자가 있어야 되죠. 뭐 수요자 예, 예. 그게 없으면 다 필요 없는. 수요자의 이 요청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막대한 전기가 가능하냐, 그다음에 돈이 이제 지급될 수 있느냐인데 뭐 자본을 시장님이 이렇게 확신을 하시니까 전기가 이제 좀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쯤, 네.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3, 4년, 4, 5년 이제 가는 공사인데 알다시피 옥계는 변전소는 27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포스코 산업부지 안에도 240메가짜리 또 전기도 확보해 있고 그에 직접 끄는 게 또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앞으로 한전과 또 협의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냉각수 대신 이제 공냉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예, 예. 했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훨씬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한전이랑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냉각 방식의 전기가 더 들고 덜 들고의 차이점은 아직까지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전략형이고 가장 최신형이고 그러니까 레벨로 따지면 4등급 4번째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라서 그리고 공사는 우리나라 기업 책 한 군데밖에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고 또 설계도 한 곳이 제일 잘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우리 기자분들도 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은 그 설계 회사를 통하는 순간 또 그 시공사가 결정되는 순간 다 내용들이 파악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뭐 작은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의 설계나 시공은 아주 정해져 있는 시공사와 설계자가 하기 때문에 금방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진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진짜 이 사람 할 수 있을까?
못할까에 대한 판단도 거기서 다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회사가 또 그 시행사의 그 능력, 특히 자금 능력을 보지 않고 특히 GS 같은 데서 계약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강릉 포함해서 영동 지역에 있는 발전소들이 꽤 있는데 네. 이쪽 지역에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전력들이 어느 정도나 이 지금 그것은 수 있을지에 이 대한 뭐 예, 데이터 센터에 달린 게 아니라 삼척에도 지금 2기가씩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95메가짜리 2기가 지금 돌리고 있고 아까 우리 헬로비전 말씀대로 뭐 30~40%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송전솔로에 관건이 있다. 데이터 센터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송전솔로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릉은 그나마 80메가짜리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저희도 300부터는 이제 27년도 5개 변전소가 대입되고요. 또 그 외에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라도 변전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한전의 계획과 또 맞닿아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계획이 있고 그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도지사님한테 보고 드렸고 26일 날 도지사님 모십니다. 또 26일 날 도지사님께서 이 데이터 센터에 또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그 산단 관련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도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됩니다. 1차, 2차, 3차는 다 민간 땅이기 때문에 다 확보했고 4차, 5차는 워낙 용량이 커서 좀 큰 평수의 땅이 필요해서 또 아까 우리 우리 김 부장님 말씀대로 그 땅값이 좀 싼 게 우리의 또 장점입니다. 대도심은 땅값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 설계는 이제 지하, 지상 이렇게 나눴는데 조금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를 거의 하지 않고 지상에다 전부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도암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또 우리 남대천의 수질과 같은 수질이거나 온도가 되지 않는 한 강릉에서는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도암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최근 젊은 세대들과 또 새로 강릉으로 이사 오신 분들은 그냥 이상적으로 왜 물이 5,100만 톤이나 있고 아무리 줄여도 3,500만 톤씩 있는데 그 물을 못 받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 언론에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오염된 물 4호급수를 받을 수는 없고 두 번째 우리 강릉시의 정수능력은 1급수, 2급수일 때만 가능한 표준화 정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4, 5등급 질수가 많은 물을 우리가 정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 공급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질소를 충분히 없애지 않고 공급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청색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요청해서 그 코드를 바꿨고 그리고 그 코드를 바꾸는 바람에 이번에 그 땅을 이제 살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보가 좀 다르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매입한 사람이 받은 정보와 우리 사업자, 그 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가 달라서 그 6필지 전부를 살려고 했으나 4필지만 권유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4필지만 했고 그 4필지만 되는 줄 알았더니만 막상 공모해서 신청을 한 단계에서 6필지를 다루는 사람이 있어서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각 다른 기관에서 한 일이라서 제가 이제 뭐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경자청의 이제 땅 그 매입의 1번 조건 중에 하나가 애자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애자 그 증명을 3천억 불인가 3천억인가 아니 그러니까 뭐요 3억 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 되고 다른 분들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5개에 있는 포스코 그 산업 단지 그쪽을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깨 포스코 단지를 전체 살려고 합니다. 사실 전체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택지 산업 단지를 만드는 시행자 입장에서 30%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될 그럴 또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이제 평수를 가지고 또 좀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아직 제가 발표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국 기업 하나를 또 굉장히 친환경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단계는 아닌데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초에 우리 이제 또 실사도 우리도 갖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전기 관련 제조물을 만드는 그런 그 업체도 하나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포스코 부지를 매입하는 주체가 강릉시입니까 아니면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가 네. 매입하는 거예요? 시행사는 그 매입할 자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30%는 뭔가요? 포스코가 팔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그 산단을 만드는 자는 30%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풀어야 됩니다. 무슨 산업단지? 네? 그냥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일반 네, 옛날 우리 포스코에 마그네슘 단지 쓰던 네. 거기 부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2,600~700명 이제 왔는데 아마 시간이 되면 조직위원회에서 잘 운영할 거라고 믿고 또 ITS는 아시다시피 보시잖아요. 컨벤션 한 80% 이상 공정 나가고 있고 또 부스도 424개 중에 어제 보니까 86%인가 넘게 아마 팔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논문이 이제 평상시에 들어오는 논문을 보면 보통 한 300개 내는데 우리는 벌써 500개가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세션 이렇게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각 자기들이 연구한 걸 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지금 130개가 아마 넘어섰을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내내 상당히 이제 바쁘게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될 것 같고 또 역대 아마 ITS 총회 중에 가장 성공 개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낫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 저는 강시장이고 지금 산불 기간이고 또 우리 크고 작은 마무리할 일들이 많아서 지금은 뭐 득표활동보다는 맡고 있는 제 임무에 충실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저도 이제 예비 등록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좀 선거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어쨌든 제 선거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우리 강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나 또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AI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연관관계가 있고요. 하나는 민간 사업자를 우리가 유치한 것이고 하나는 재정사업을 공모사업을 도전해서 우리 지역에 AI 기반을 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릉을 첨단 디지털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한편 국토교통부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사업에도 과감히 도전함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저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있지 않는 한 데이터 센터는 그거는 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내가 본분에 3회지 그때 같이 본분이 있었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니요, 홀쭉해진 것 같아요. 이게 50. 그 수요자, 그러니까 그 유저가 원하는 것은 20km 방향 안에 집적되어 있는 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안에 1차, 2차, 3차 부지는 다 완성되어 있고요. 300, 500메가에 대한 그 지원을 전력을 대줄 수 있느냐라고 공문으로 우리가 질문을 했었고 또 답변을 받았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더 레벨이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아마 뭐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할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는 유저가 생기면 서로 돈을 대려고 합니다. 사용처가 딱 잡으면. 근데 그것도 지금 여러 곳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또 ITS는 아시다시피 보시잖아요. 컨벤션 한 80% 이상 공정 나가고 있고 또 부스도 424개 중에 어제 보니까 86%인가 넘게 아마 팔렸을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보가 좀 다르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매입한 사람이 받은 정보와 우리 사업자, 그 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가 달라서 그 6필지 전부를 살려고 했으나 4필지만 권유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4필지만 했고